슈퍼는 나의 친구 볼만 있으면 난 외롭지 않네 라는 노래와 함께 시작하는 축구왕 슛돌이는 90년대에 방영된 축구 만화로 당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함은 물론 피구왕 통키, 쥐라기 월드컵과 함께 스포츠 만화의 한 축을 담당했던 만화입니다. 주인공 슛돌이의 독수리슛뿐만 아니라 줄리앙의 도깨비슛, 시저의 총알슛 등 여러분들 모두 따라해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축구왕 슛돌이의 특이점과 숨겨진 이스터에그, 그 외 재밌는 사실 등 여러가지 TMI들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축구왕 슛돌이는 기존의 일본 만화와 다르게 두드러지는 차이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주인공이 일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만화의 무대가 일본이 아닌 이탈리아에서 진행되어 간다는 것이다. 해외를 무대로 하는 일본 만화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해외에서 생활하는 일본인 주인공이라는 것이 당시로서는 매우 이색적인 작품이었다. 이처럼 만화의 무대가 이탈리아로 설정된 것은 1990년 초 네덜란드의 루드골리트, 마르코 판바스턴, 프랑크 레이카르트, 독일의 로타어 마테우스, 위르겐 클린스만, 브라질의 카레카 등 세계 각국의 인기 선수들이 즐비한 이탈리아의 세리아 리그가 일본에서 매우 인기가 높았기 때문에 만화의 배경이 이탈리아로 선정된 것이라고 한다. 게다가 만화가 제작되기 1년 전에는 이탈리아에서 1990년 피파 월드컵이 개최되는 등 축구 시장이 화랑을 누리고 있던 시기였다는 것 또한 영향이 있었다. 물론 80년대에 연재되었던 축구 만화인 캡틴 츠바사가 이탈리아에서 높은 인기를 얻었던 것도 전혀 영향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세계적인 축구의 무대에 일본인 소년이 유학을 와서 여러 라이벌들과 만나 축구 시합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것이 축구왕 슛돌이의 전반적인 내용이다. 하지만 자국인 일본 내에서는 선배격 작품인 캡틴 츠바사가 이미 축구 만화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굳혀놨기에 아쉽게도 축구왕 슛돌이는 캡틴 츠바사의 벽에 막혀 아류작 취급을 받으며 큰 흥행을 거두지 못하였다. 자국에서의 흥행은 실패했으나 해외인 프랑스와 한국에서는 나름 큰 인기를 얻어 자국에서 성공하지 못한 한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었다. 본작은 프랑스와 일본의 합작 애니메이션으로 일본에서 방영되기 이전부터 이미 프랑스에서 방영될 것이 정해져 있었다고 하며 프랑스 측의 요청으로 인해 작중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외모를 데포르메하지 않고 사실적인 인상을 주도록 눈과 입을 작게 묘사했다고 한다. 앞서 말한 특이점의 연장선으로 배경이 이탈리아와 유럽이기에 슛돌이의 동료나 라이벌이 모두 외국인들로 설정되어 있고 슛돌이를 제외한 일본 캐릭터는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그렇다고 아예 안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일본 팀도 나오긴 나온다. 또한 주인공이 일본의 국가대표로 활동하는 것이 아닌 최종적으로 다국적 팀에 합류하는 것 역시도 당시 일본 만화치고는 정말 일본색이 적은 작품이었다. 원작의 제목은 불타올라라 톱스트라이커로 1991년부터 92년까지 일본에서 방영되었다. 국내에서는 축구왕 슛돌이라는 제목으로 SBS에서 통키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방영, 통키의 인기를 이어받아 흥행을 거두었다. 이듬해인 94년에 재방영을 했고 3년 뒤인 97년에도 다시 재방영을 해주며 통키와 마찬가지로 90년대에 3번의 방영을 하였다. 94년도 재방 당시 일일 최고 시청률은 18%, 분당 최고 시청률은 29.3%를 기록했으며 이 수치는 통키에 비하면 확실히 낮은 수치이긴 했지만 그래도 결코 적은 시청률은 아니었다. 어디까지나 통키의 인기가 너무 높았을 뿐 여담으로 94년도 재방영 때에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94년 월드컵 예선 시기에 방영되어 축구붐에 일조하기도 했다고. 만화의 무대가 해외인데다 등장 캐릭터들도 서양의 캐릭터들이 많은 만큼 국내에서는 주인공인 슛돌이를 제외하면 로컬라이징이 적은 편으로 원판의 이름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였다. 다만 슛돌이는 주인공인 만큼 키카와 히카루란 이름에서 강슛돌이라는 이름으로 로컬라이징되어 이름부터 이미 축구를 해야만 하는 운명을 가진 캐릭터가 되었다. 덧붙여 한국에서 스포츠 만화계를 상징하는 이름인 땡땡왕 강땡땡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슛돌이라고 할 수 있겠다. 슛돌이가 한국인이 되었기에 작중 등장하는 일본 팀도 자연스레 한국팀이 되었으며 이 팀이 사용하는 필살기는 원작에서 가라데슛이지만 한국팀이 된 만큼 가라데를 태권도로 바꿔 태권슛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이 만화를 상징하는 필살슛들은 원래 영문 이름으로 각각 아킬라슛, 미라지슛, 매그넘슛이라는 이름이었으나 당시 시청자들 중에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어린이들을 배려해서인지 좀 더 한국적이고 직관적인 이름인 독수리슛, 도깨비슛, 총알슛으로 로컬라이징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합체슛은 시청자들을 전율케 만들었다. 국내 한정으로 캐릭터들의 이름에서 성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는데 원판에서는 작중 나오는 캐릭터들의 성이 존재한다. 이들의 성을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줄리앙은 레이, 따라서 그의 동생인 캐서린의 성도 당연히 레이가 된다. 이어 시저는 가티, 로벤은 콘치니, 루카는 론티, 마리오는 산티스, 알버트는 롭슨, 안나는 리에기 등 원판에서도 모든 캐릭터들의 성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국판과 다르게 성이 공개된 캐릭터들이 있다는 것이 다른 점. 여담으로 시저의 이름은 그가 이탈리아인이기 때문에 원래는 체사레로 읽어야 하지만 일본판이나 한국판에서는 영어식 발음인 시저가 되었다. 다만 프랑스판에서는 유럽식 발음에 맞게 체사레란 이름으로 불린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기가 있었던 프랑스에서는 챔피언들의 학교라는 제목으로 방영되었으며 당연하게도 로컬라이징으로 슛돌이는 프랑스인이 되어 벤자민 르프랑이란 이름으로 바뀌었고 캐릭터들의 설정이 바뀌는 경우도 있었다. 가령 줄리앙은 원판에서 프랑스인이었지만 프랑스판에서는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영국인으로 설정이 바뀌었으며 이름도 에릭 타운센트라는 이름으로 변경. 이외에도 원래는 49화였던 내용이 프랑스판에서는 52화로 방영되었는데 에피소드를 새로 그린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내용을 편집하여 추가한 것이라고. 아랍 국가에서의 제목은 캡틴 라바로, 슛돌이의 이름이 라바로 로컬라이징 되었으며 이 이름은 알제리의 축구선수였던 라바 마제르에서 유래된 것으로 스토리 또한 유럽에서 아랍 축구선수로 활동한 그의 이야기를 첨가시켜 각색했다고 한다. 이 만화는 슛돌이의 팀과 동료들이 바뀌는 것도 보는 재미가 쏠쏠했던 만화로 초기에는 콜럼버스 팀, 중기에는 제노바 팀, 후기에는 제이윙스 팀으로 변하는 것이 큰 재미 요소 중 하나였다. 특히 초기 콜럼버스 시절만 하더라도 로베나 루카를 제외하면 그다지 믿음직한 팀원이 없었으나 제노바 팀에서는 상대로 만났던 선수들이 같은 편이 됨은 물론 마리오와 줄리앙이라는 실력이 뛰어난 선수들과 같은 편이 되는 것도 시청자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제이윙스에서는 시저의 합류와 철벽을 자랑하던 키퍼 보레까지 합류하니 가슴이 웅장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아군이 된 적은 약해진다는 법칙을 거스르지 못하고 보레는 적이었을 때보다 반감된 실력을 보여주게 된다. 여담으로 국내 방영 당시 보레의 이름을 고래로 알고 있었던 사람도 꽤 있었다. 그리고 올스타의 집결이라 할 수 있는 제이윙스의 선수 구성은 다국적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본의 슛돌이, 프랑스의 줄리앙과 프랭, 이탈리아의 시저, 네덜란드의 얀, 독일의 보레와 브라질의 아슈 등 이러한 다국적 팀의 모티브는 놀랍게도 슛돌이 방영 1년 전에 발발했던 걸프전의 다국적 연합군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한다. 또 하나의 이스터에그로는 슛돌이가 콜럼버스 팀에 합류하여 제노바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것은 일찍이 먼 과거에 신대륙을 찾은 인물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50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다. 실제로 콜럼버스는 제노바 공화국의 제노바에서 태어났으며 그가 신대륙을 찾은 지 500년이 되는 해는 이 애니가 방영되고 있던 1992년이었다. 이스터에그는 아니지만 이 만화가 일본에서 방영되고 있을 무렵 1991년 12월 26일에 소련이 해체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만화가 냉전 체제의 종식과 다국적 틀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고 평할 수도 있다. 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슛돌이의 나이는 설정상 11살로 이는 만화 내에서 슛돌이가 풀고 있는 수학 문제로도 유추가 가능하다. 줄리앙과 시저의 나이는 슛돌이보다 한 살 많은 12살. 다만 일부에서는 시저가 정말 초딩이 맞는지 혹시 고딩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 여담으로 시저는 어릴 때 봤던 시청자들보다 커서 다시 본 시청자들이 이 만화의 진짜 주인공이라고 평할 정도로 인기가 좋으며 당시 성우를 맡았던 박영하 성우가 줄리앙을 부를 때 줄리앙 이라고 부른 것이 큰 임팩트를 남겼다. 슛돌이에 나오는 두 명의 히로인은 안나와 캐서린으로 서로 다른 매력을 지녔다. 하지만 결국 이어지는 것은 캐서린으로 많은 안나 팬들은 슬퍼했다는 소문이. 캐서린은 슛돌이의 여자친구가 되었지만 정작 슛돌이의 대회를 직관한 것은 딱 한 번뿐. 반대로 안나는 캐서린보다 훨씬 많은 슛돌이의 경기를 직관했다. 그리고 국내 한정으로 슛돌이와 캐서린의 키스신은 검열되어 방영되지 못했다. 작중 줄리앙의 꿈은 프랑스가 월드컵을 우승하는 것. 방영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만화가 끝난 후인 98년에 프랑스가 월드컵에서 우승하며 줄리앙의 꿈은 이루어졌다. 최종 보스는 조금 특이하게도 포스타와 제노바 팀에서 활약했던 마리오가 제이윙스로 가지 못한 팀원들을 모아 결승전에서 제이윙스의 앞길을 가로막는데 아군이 된 적은 약해진다는 기존의 법칙과 반대 개념인 적이 된 아군은 강해진다를 손수 보여준 캐릭터였다. 필살슛이 없는 슴슴한 캐릭터였지만 노력과 뛰어난 통솔력으로 슛돌이를 비롯한 그 누구에게도 매우 까다로운 상대여서 훌륭히 최종 보스의 역할을 완수해냈다. 또한 직접 언급되진 않았지만 마지막 화에서 제이윙스의 유니폼을 입고 함께 달리는 것을 보면 결승전이 끝난 후 제이윙스로 이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축구왕 슛돌이에 관한 TMI는 여기까지.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